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수학과학 내용은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입시 26학년도 이제 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본적인 다 아시겠지만 수능은 이제 국어, 공통 선택해서 독서문학, 화작, 법매 이게 세기를 해서 아마 아이들은 다 선택을 마무리했을 거고요. 수학은 수학 원투,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한다. 영어는 영어 원투 범위가 한국사는 한국사. 탐구가 사이가 9과목이고 과학이 8과목이에요. 총 17과목인데 예전에는 이과 아이들이 이제 과학 2개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2개를 문과 아이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라고 나라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그게 아마 21학년도가 2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대학들은 과학이 필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24학년도부터 조금씩 흔들려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데가 흔들리고 올해는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사탐 2개, 사탐런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과학에서 사회하고 과학 선택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수능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더 궁금한 거 그럼 자연 계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26학년도 기준과 25학년도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25학년도부터 수학은 거의 다 풀렸어요. 이과, 자연계열, 확통을 선택해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대에서부터 중앙대까지. 서울대만 빼고. 서울대는 확통을 선택하면 자연계열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6학년도 다 자동으로 풀렸죠. 자, 25학년도에는 역시나 서울대는 과학 2개를 해야 되고 이 중에 연대도 탐구 2개고 고대는 일부과는 과학 2개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탐구 2개를 해도 탐구. 그다음에 다산점, 중앙대 정도에서 이렇게 됐었는데 26학년도가 되면서 다 그냥 탐구 2개로 다 잡혔습니다. 서울대만 빼고. 서울대는 이제 과학 2개, 원투하면 3점 가산점, 투투하면 5점 가산점. 이 가산점이 꽤 커요. 그래서 투투를 서울대를 노리는 아이들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선택 과목에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사탐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하는 아이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화학이 너무 쉬웠다 보니까 얘가 화학을 잘하는데 실수하면 2등급, 3등급이 돼버리니까 이제 사탐을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할 때 그냥 고민을 해요. 사탐으로 가면 뭔가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쉬울 것 같죠? 그러면 그럴 때 저는 보여줍니다. 문제를. 이게 작년 수능 문제다. 라고 사회문화 많이 선택하잖아요.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20문제가 다 고르시오예요. 네, 20문제가. 주어진 상황이 주어지고 기억리는 디귿 있고 모르는 것을 골라라. 다 고르시오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겠냐. 외운다고 풀리지가 않아요. 사탐도 실제로.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과학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서도 원래 하던 애들의 상위권이 있습니다. 내가 사탐으로 갔었을 때는 아무래도 2등급 이상을 받아줘야 그래도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그 문제를 꼭 보고 네가 덤벼들 수 있겠냐.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런한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잘 해가지고 사회문화를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한 명은 했는데 하다가 그냥 대충 찍었어요. 그래서 한 4등급인가 나왔어요. 그 과학도 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과학을 해서 점수가 더 표점이 높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 반드시 그 문제, 이 기출문제를 보고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능, 이제 요 선택 영역이 있는 부분들의 이제 표점이죠. 23학년도에는 언어와 매체와 화작에서의 점수 차이가 4점 차이 정도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이 42점, 3점 차이 정도가 이렇게 났었어요. 이게 시행되는 게 이제 되면서 모의고사 쫙 처음에 진행될 때 13점까지도 차이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23학년도에는 요 정도 점수 차이가 났죠. 국어 점수 차이가 꽤 4점이면 컸거든요. 그랬더니 이때는 35% 정도의 엄매, 64% 정도의 화작이었죠. 그 다음에 24학년도에는 40%로 올라갔습니다. 선택이. 아무래도 요걸 선택했을 때 표점이 높다니까. 여기서 한 3점 차이가 났고 이때 수학이 8점 차이가 나버렸죠. 수학이 어려워서.
이렇게 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요 엄매하고 하자. 그래서 고민들을 해요. 엄매를 해야 표점이 높으니까 내가 엄매를 똑같은 88점이더라도 등급이 더 높게 나오고 표점이 높으니까 엄매를 해야 될까 하자를 해야 될까 고민들을 해요. 근데 엄매는 문법이 있죠. 문법을 자신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엄매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다지 그게 안 되는데 얘가 여기에 가서 하작을 다 맞을 수 있는데 여기 가서 한 3점 틀려버리면 두 문제 틀리면 막 5점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선택은 하작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게 표점이 좀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내 취향에 맞춰서 그냥 안 했던 거를 덤벼 들어가지고 성적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3점 차이 정도 났고 작년에 이렇게 점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수학이 보시면은 이때 45%가 미적이에요. 23년도 여기 48%였습니다. 확통이 더 많았죠 이때까지는. 실제로 학통 문과 아이들이 더 많아요. 문과에는 예체능도 있고 그냥 수학을 아예 포기하면 미술, 체육 이런 데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미적을 하진 않거든요.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그거죠. 문과 친구. 이과에서 건대나 아니면 이 정도 가는 애들이 뚫고 올라간 거죠. 문과로. 학교를 갈아타면서. 그러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열받아요. 여기 협통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그래서 여기가 51%로 올라갔습니다. 최상위권 경영경제를 생각하는 애들은 미적을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이때 점수 차이가 꽤 컸죠. 올해도 51% 정도 유지했고 확통은 45% 정도 났습니다. 이때도 한 5점 차이가 났죠. 이것도 문제지만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아마 원장님도 얘기하셨을 텐데 96%가 돼요. 올해 1등급이 미적 기하가. 확통을 선택한 애들에서는 1등급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올해 시험 본 저희 학원 문과애가 89점 맞았어요. 89점. 문과 1컷이 88이에요. 그러니까 92예요. 올해 확통. 미적은 88인가 그렇고. 그래서 94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얘가 89점을 받았는데 2등급이 나왔어요. 확통. 점수 차이가 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 잘 봐가지고 아마 서강대 경영도도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선택하는 게 여기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 초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대교협이라는 그 기관에서 대학마다 이제 막 발표를 해요. 우리 어떻게 뽑겠다는 걸 발표하면은 그걸 쫙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26학년도 수시는 79.9%, 정시는 20.1%에서 총 34만 5,179명을 모집한다 라는 자료를 이제 매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수시가 거의 80% 가까이죠. 정시가 20%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수시와 정시로 나눴을 때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의 45%를 차지를 해요. 45%. 그리고 종합 전형이 23.6%.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종합, 학생부를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은 68.6%가 됩니다. 전체 모집인원. 제일 많이 뽑죠. 논술이 한 3.6, 실기시적 대부분 예체능 전형이 6.3 해서 수시는 79%가 되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가 18.5가 되고 정시에서도 이런 기타 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이 교과나 종합 전형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입시 전체에서 수시뿐만이 아니라 수시 정시 다 털어서 입시 전체에서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입시를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수도권에 갔더니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이렇게 한 27,000명, 종합 전형이 38,000명. 여기서는 교과가 수도권이 더 적게 뽑고 종합을 많이 뽑죠.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여기서 127,000명, 종합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더 많이 뽑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교과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정시 전체 인원이 69,000명인데 수도권에서 거의 43,000명을 뽑습니다. 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많을까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많을까요? 근데 걔네들은 요거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방에 있는 그 국립대라든지 대학들 요강을 한번 보시면은 정시의 모집 인원이 거의 다 한 자리예요.
정시인 모집인 얘네도 교과를 먼저 다 뽑아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뽑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고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200개가 좀 안 되는 4년제 전체 대학의 그 데이터죠.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서울대에서부터 홍대 정도까지 이제 주요 대학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략 4,850명. 전체에서 한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전국에서는 45%였는데 여기서는 11%밖에 안 돼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22학년도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뭐 지역인재라든지 아니면 학교장 추천이라든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뽑게 했죠. 원래는 여기 있는 대학 중에 교과 전형을 뽑는 대학은 많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뭐 서강대, 성균관대 아예 안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뽑는 거죠. 거의 10% 이상을 이렇게 뽑는 걸로 늘어난 겁니다.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종합 전형을 봤더니 전국에서는 23.5%인데 여기서는 34%를 뽑아요. 수시 모든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종합 전형입니다. 주요 대학교 이 분석 자료를 보시면은 교과보다 종합이 3배 많죠. 그죠? 왜 주요 대학교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선호할까요?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으로 뽑는 거죠. 여기에 1.5가 있고 얘가 1.6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교과 전형이라면 얘가 뽑히고 얘가 떨어지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전형도 단순해요. 면접이 없다면은 그냥 순수 교과면은 그냥 성적 보고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 전형은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이 있는 데가 또 면접도 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주요대는 얘네를 훨씬 더 많이 뽑죠. 왜 그럴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지역에서 뭐 내신이 한 1.5 정도 되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우리 지역에 1.5인 아이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내신이 한 3.0인 아이가 있어요. 누가 잘하죠? 1.5가 더 잘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그 3.0이 상상고예요. 1.5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할 수도 있고 상상고가 더 잘할 수도 있죠. 그걸 뽑고 싶은 거예요, 종합이. 이게 주요됩니다. 논술 전형을 보면은 전국에서 한 3.6인데 9.1% 정도로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주요대에서 논술을 뽑기 때문에. 근데 예전보다는 아주 예전, 아주 한 10년 전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나라에 계속 압박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이 정도. 실기 특기자 기타 전형이 대략 한 2.3%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수학과학 특기자, 뭐 언어 특기자 이런 거가 많았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요. 그냥 예체능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입니다. 정시가 20%인데 주요대는 41%로 올라가요. 입시 전체에서 주요대에서 정시 비율이 가장 커요. 40%잖아요. 각각의 전형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37%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22학년도 때 나라에서 주요 17개 대학한테 너희는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비중이 너무 세니까 정시를 40% 이상 늘려라 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리고 얘네 좀 좋다. 우리 정시 뽑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41.87%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시는 100% 모집이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 뽑아놓으면 다른 데 중복된데 더 좋은 데로 도망가죠. 도망가면 충원을 해요. 또 도망가요. 또 충원을 해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 좋은데 끝까지 갈 텐데 기간이 있죠. 그럼 못 뽑아요. 어떤 학교는. 그러면 안 뽑나요? 정시로 이월시켜요. 못 뽑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형이 나올 때 이제 최종안이 나오고 아마 5월쯤에 이제 수시 확정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확정안도 나오는데 이 수시가 오늘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됐어요. 원래가 내일부터인데 발표되는 대학들이 나와요. 쭉 진행돼가지고 수시 이제 충원까지 끝나면 못 뽑은 인원이 넘어가서 그게 최종 정시안이 또 나와요. 인원이 바뀌어서. 그래서 정시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로 봤었을 때 서울대는 안 뽑아요. 지역 균형이라는 게 있지만 종합 전형이에요. 그리고 연대부터 한양대까지 뽑는데 종합 전형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거는 이 추천 인원. 연세대는 추천 인원 10명,
고3만, 현역만 쓸 수 있어요. 재생은 못 써요. 고대는 12명, 서강대는 20명, 성균관대는 15명에서 요 4개 대학은 다 고3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는 11%면 꽤 많아요. 300명이면 33명까지. 근데 재수생을 포함을 해요. 내가 33등이에요. 한양대 추천 받아야지 했는데 작년에 나보다 내신 좋은 애가 쓰겠다고 하면 나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형에서 볼 때 교과백, 그다음에 교과백, 요 교과백 두 개는 순수하게 내신으로만 뽑겠다. 원래 연대는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냥 교과백으로 뽑겠다라고 했고, 고대는 서류 10이 들어갑니다. 고대는. 그러니까 교과 90과 서류 10으로 했을 때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교과 90의 극간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고대는. 그래서 서류가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교과 전형 중에 특이하게 순수하게 교과는 아니고 좀 더 공부를 잘하거나 학교가 좋은 애들을 뽑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죠. 성균관대는 이 정성평가가 여기에 들어가지만 전체 과목에 대부분 교과가 좀 더 우선시 됩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전형들의 최저가 지금 다 생겼거든요. 여기서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연대도 없었었고 한양대도 없었었어요. 최저가 다 들어갑니다. 최저가 들어갔을 때의 그 내신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저가 있으면 내신 커트라인 내려가요. 최저가 없을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 전형 하면은 제일 궁금했던 거, 대학들마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우리가 원서를 접수할 때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이 궁금했는데 커트라인을 잘 발표 안 하잖아요. 근데 잘 발표합니다. 22학년부터 다 오픈해요. 나라에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대학 어디가에 가시면 전형평가 및 결과 공개에서 22학년도부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컷은 안 보여줘요. 50% 컷과 70% 컷. 학교에 따라서 90% 컷까지도 보여줘요. 근데 대부분 주요대는 50% 컷과 70% 컷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연세대학교 22, 23, 24학년도입니다. 교과전형. 자, 교과전형의 50% 컷, 70% 컷을 매년 이렇게 주요과만 정리를 좀 해놨는데 50% 컷은 평균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5등 안에. 그리고 70% 컷은 7등 안에. 그 컷이에요. 쭉 보면 연대는 대략 1점대 초반대가 쭉 있고 의대 1, 1.03 이렇게 좋죠. 1.03. 최초의 22학년도서부터 그 교과 전형들이 왁 생기면서 연대가 거의 최초에 이렇게 컷을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최초 컷을 보고 이때는 최저도 없었거든요. 최저가 없었는데 이 컷을 보고 야 이거 생각보다 낮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게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거예요. 낮다라고 왜 낮은 거라고 느꼈냐면은 이따 한양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왜 낮다라고 느꼈냐면 최저가 없는데 생각보다 이게 컷이 낮았다는 거죠. 뭐 의대야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예. 근데 면접이 있었어요. 오벳을 뽑고 면접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고 내년에 최저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교과 100으로만 뽑는다고 했죠.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예측밖에 못하는 거죠. 연대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제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다 보니까 연대보다 조금 낮은 경향들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매년 분석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해요. 0.2점 차이 막 계속 나요. 그런 항상 조금 더 낮아요. 고대가. 그런 최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서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서류에 영향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죠. 서강대 컷은 대략 이 정도 선에서 1점대 후반, 중반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 서강대도 최저가 있습니다. 서강대가 특이한 게 이 인문 쪽에 경영경제 쪽에 뭐 경쟁률도 꽤 있겠지만은 경영경제 쪽을 지원을 했었을 때 작년인가 지원하는 애들 다 붙었어요. 추합이 꽤 많이 됩니다. 내신이 이것보다 좋았던 아이들은 연대, 고대, 서울대를 썼겠죠. 서강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죠. 그래서 지원한 아이들 중에 그리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를 못 받는 아이들은 다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 좋았던 애들이 빠지다 보면은 합격권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되신 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도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보시면은 성관대랑 큰 차이가 없는데 과가 좀 이제 한문학 이런 데는 2점대가 간혹 나와요. 실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 한양대입니다. 연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연세대보다 낫지 않죠. 한양대는 대대적으로 다 최저가 없었습니다. 최저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의 형성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생명공학과 1.05도 있어요. 1.07, 여기도 1.07. 생명공학과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자, 이 자료를 매년 보면서 제가 최저가 없었을 때 이 자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런 아이들, 1.05인 아이들, 여기 얘는 왜 한양대를 썼을까를 항상 고민을 해봐요. 그죠? 1.05면은 사실상 지방 국립부대를 지원하면 최초 합격권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왜 한양대를 합격을 했을까요? 1.5, 얘보다 더 좋은 애도 있는 거죠. 5등한 거니까. 그죠? 얘는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생명공학. 한양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죠. 자, 입시라는 게 그래요. 입시를 내년 이제 당장 9월에 수시 원서를 써야 되죠.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 성적이죠. 성적은 어떤 성적이 있죠? 내신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학교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큰 기준이 돼야 될까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험을 본 시점이잖아요. 그럼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점으로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렇게 책집을 해서 수시를 전략적으로 써야겠죠. 9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내가 정시에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지금 2학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4개 학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한 학기가 남았어요. 3학년 1학기 때는 3차별 분위기가 나오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국영수를 제외하고는 다 진로 선택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갑자기 극적으로 내신이 갑자기 올라가나요? 3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 범위가 있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되는 게 좋나요? 이렇게 되는 게 좋나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1.05인 이 아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시에 한양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대를 쓰고 싶어도 최저를 못 맞춰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1.05면 최저를 못 맞출 리가 없죠. 근데 우리 지역에서만 대입을 시키나요? 전국에서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시는 자기한테 맞게 전략적으로. 다른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막 보면은 막 사례들이 막 엄청 쏟아져요. 근데 그거 보고 따라하면은 걔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내년은 한양대가 최저가 생겨요. 3합 7. 3합 7이 3합 7이면은 괜찮지 않나? 223?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컷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마 얘네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양대는 그렇습니다. 자, 건국대 정도를 갔더니 안 떨어져요. 건국대도 최저가 여기 있었고 또 없었고 막 그래요. 근데 대부분 1점 후반에서 1점 초반 정도, 1점 초반 사이에서 교과전형은 끝납니다. 단국대 정도 가니까 이제 좀 해볼만 하죠? 2점대 이제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그 교과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어디 가에는 여기 말고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고 수학 이론까지 다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내 내신을 성적 산출한 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전형.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6개 대학인데 원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종합전형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서강대처럼 그냥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융합탐구. 그 다음에 한양대도 그냥 그 서류형 요거 하나 있는데 막 분산시키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 나누어서. 간단하게 종합을 생각을 하실 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그 이하 대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 쓸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때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입시의 목적이 뭘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은 입시의 목적이 뭘까요? 우수한 아이를 유치를 하려는 거죠.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수한 아이들이 막 지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대부분 면접이 있어요. 대부분 일부 요거 빼고 다 면접이 있죠. 그리고 최저가 있고 없고가 있고.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입시의 목적이 연고대 애들을 뺏어와야 돼. 거기 가는 애들을 뺏어야 돼. 그래서 면접이 없는 전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평가에서 이제 XXX 최저가 없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성균관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좀 아쉬워요. 과학인재 전형. 과학인재 전형 150명 뽑고 1단계 7배수 뽑고 이렇게 최저도 없어요. 면접을 수학과학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 전형이 왜 아쉬운지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대학 어디가에서 쭉 보여줍니다. 서울대는 종합전형이지만 지역균형이죠. 어차피 전교 1등이죠. 그래서 내신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균형은 심층 면접이 아니에요. 심층 면접이 아니에요. 일반 전형은 심층 면접이고 이것은 서류평가예요. 그리고 뭐 의대나 의학 계열은 이제 MMA 다면평가 면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전형입니다. 자,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은 조금 더 교과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서울대죠. 그리고 1단계가 통과되고 나서 그리고 심층 면접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 게 서울대 심층 면접 자료가 되죠. 올해 특이한 게 작년 거에 볼 때 뭐 교과 성적, 소지자 부족, 산출 불가라고 막 이런 식의 문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과 성적, 소지자 부족이라는 거는 뭐 검정고시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겠죠. 영재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에서 보여주진 않는 거죠.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수용은 생각보다 높아요. 오히려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 그렇게 낮지 않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특목고,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보다 일반고나 자사고 아이들의 내신 좋은 애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합니다. 실제로 얘네들 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작년 결과 보여주거든요. 활동 우수형 그 합격자, 고교 유형부 합격자 보시면은 과거 영재고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엄청 많아요. 경제학교하고 과거가. 근데 얘네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고 실제로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고 그다음에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합격하는 애들이 찾아보기가 힘들 뿐이죠. 만약에 일반고는 1600개가 있으니까요. 전국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이제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컷은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데 대학 최저가 있고 일반고 학생들 중에 내신과 활동이 괜찮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적극 지원을 해요. 학업우수. 그래서 내신대가 1점대가 좀 더 많습니다. 계열적합은 최저가 없지만 이 특목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특목자가 그래서 컷이 많이 내려가죠. 그런 차이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죠. 서강대는 대략 이 정도 선 사이에서 종합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이면 여기 1점대가 많고 이과 쪽으로 가면은 섞이죠. 4점대 아이들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다음이 성균관대. 성균관대도 이제 계열 학과로 나눠지는데 고대하고는 달라요. 고대처럼 한 건 아니고 그냥 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략 2점대 평균이 아니라 5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성균관대 종합전형을 들어가려면은 어쨌거나 1.5에서 2점대 사이가 돼야 돼요. 사례로 봤었을 때 대략 그 합격한 선상이 한 1.5 이수 사이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과학탐구 전형. 과학탐구 전형은 작년에 처음 실행을 했고 올해도 뽑고 내년도 뽑아요.
이 과도 괜찮습니다. 합격자 50%씩 다 4점대 5점대죠? 70% 거의 4점대 5점대. 자, 이 중에 일반고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학교 아이들을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에요. 서울대 연대는 다 도망가니까, 서울대 연구들이 도망가니까 데려오려고. 못됐죠?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종합전형 컷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활동이 이제 많이 잘 좋고 내신이 괜찮아야 이제 풀을 수가 있는 게 한양대 종합전형입니다. 내신 자료는 이제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논술들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할 시기가 됐죠. 자, 논술을 쓰는 아이들은 내신이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높지는 않지만 모의고사에서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성적이 더 잘 나온 아이들이 논술을 노려봐야 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제 6개 전형에서 교과나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대학보다 모의고사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시가 더 높은 아이들은 논술을 노려야 되잖아요. 쓸 수 있는 전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육론술을 쓰게 되면 되게 우울하고 되게 불안들을 하세요. 근데 육론술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육론술을 써야 되면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논술 100이고 여기 종합평가가 들어가고 연대는 최저가 없고 나머지는 최저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그 시기 지금이죠. 겨울방학 들어가는. 그러면 자연계열 아이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논술 시험을 준비하려면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을 찍었으면 논술 준비를 같이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 이제 중앙대가 빠졌는데 중앙대에서부터 연세대까지의 논술을 준비를 한다라면 수학 1등급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수학 1등급?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은 대략 한 18,000명 정도 나옵니다. 45만 명 정도 의시하니까 4%. 그죠? 그 중에 90%가 넘게 미적분이나 기하를 한 아이들이죠. 그러면 그 18,000명 된 아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호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의치 약한 수. 그 모집 인원이 18,000명이 안 될까요? 거의 넘어가요. 넘어가요. 각 학교다. 서울대가 조금 더 많이 되면 1,100명이 되고 1,600명이가 되고 이렇게 중앙대까지도 따져보면 그죠? 거기서 또 확통한 애들 빼야죠. 18,000명 중에 1,800명 빼야죠.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지도 못하는데 논술 준비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노려봐야 되는 아이들 내신이 애매하게 2점대 초반에서 후반 사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1등 나오는 애들은 같이 해줘도 괜찮기는 해요. 다른 과목 밸런스가 맞으면. 아까 교과 전형 말씀드리면서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시에서 수시 원서 접수라는 기준은 정시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돼야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논술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는 내가 수학 1등급이 되고 바탕이 됐을 때는 겨울방학부터 논술을 추가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아래 아이들이 수학을 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2등급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 걔네들이 논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요. 일 찍고 시작해라. 3월, 4월, 3월, 5월, 6월 거기서 일 찍고 시작해도 안 늦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학교들만이 아니라 건국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가천대도 있고 뭐 인하대 아주대 이렇게 쭉 있죠. 거기에서의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수능이 철저하게 돼 있으면은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예전에 안양고등학교 학생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과일 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의 7대 독자.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고 등치가 이만했어요. 걔가 6월달인가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6월달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내신이 5예요. 다 올. 5 이상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얘가 얘는 수시에 수원대나 안양대를 써도 힘들어요. 사실상. 교과나 종합을 썼어도 힘들어요. 근데 얘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국어도 5예요. 영어도 5예요.
수학이 2에서 3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과학도 5예요. 근데 수학이 2에서 3이면 그때는 가형이었거든요. 가형. 지금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1이나 2 맨 위에 나오는 애예요. 그럼 걔한테 그래도 수학을 좀 했으니까 수시에서 논술을 쓰라고 했어요. 수능 이외에 보는 대학들. 수능 이외에 보는 대학들 그래가지고 뭐 아주대, 인하대, 뭐 광운대,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가천대하고 수원대에 적성을 쓰라고 했어요. 어차피 수시는 못 가니까요. 거기 쓰라고 했어요. 그때는 적성고사였어요. 그리고 9월달에 시험 받고 그리고 바로 10월달에 발표를 해요. 수원대가 합격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거긴 최저도 없으니까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기출문제, 원서 썼던 대학들의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어라. 수능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 논술 파이널도 거의 없어요. 다 종강시키고 수능 끝나고 나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 풀어라.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천대도 합격을 했대요. 그럼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가 3주 동안 수능 일정이 쫙 나옵니다. 논술 일정이. 아주대, 인하대는 요 마지막 주예요. 2주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대 논술부터 준비하라고 했어요. 논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갔는데 아주대는 논술에 최저가 없어요. 많이 오겠죠? 많이 오니까 딱 가보면 어우씨 다 나도 잘해 보여. 그죠? 근데 사실상 거기에서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주대를 갔었을 때 수학 1등급은 거의 없어요. 2등급은 또 몇 명이나 있을까요? 2등급 맨 위에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다른 거하고 밸런스 맞으면 건대에선 가거든요. 거의 2등급 맨 끝에서 3등급 맨 위에 아이들이 싸우는 거고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다 달려들었겠죠. 아주대 논술 되게 어려워요. 어떨 때는 한양대보다 어렵게 줄 때도 있었고 쉬웠던 적도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어려워요. 아주대가 얘네들한테 만점을 요구하는 걸까요? 얼마나 푸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등급 맨 끝에 있는 애하고 3등급 맨 위에 있는 애하고 누가 더 잘 풀까요? 모르죠. 어차피 다 비슷해요. 그날 수능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죠? 그날 나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온 애가 이겨요. 그게 수학 실력이에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 2주 동안 걔가 논술 준비를 하고 아주대 기계공학과 최초 합격했어요. 아주머니가 포도 상자를 5박스. 진짜로. 그러니까 기본이 실력이에요. 논술을 그냥 덤비는 게 아니라 이거 덤비는 순간 시간 엄청 뺏어요. 그러니까 내 정시에 갈 수 있는 얘를 최대치로 끌린 상황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높게 논술을 쓰면 그때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대학 어디가에 없습니다. 논술 전형 대학 어디가에 없고 한양대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발표해줘요. 논술 평균 점수. 그리고 내신 평균 점수를 이때까지는 내신을 보여줬었는데 23학년부터는 내신 평균도 안 보여줘. 내신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논술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양대를 써야 되면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내가 평균 점수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가는지 파악은 할 수 있어요. 22학년도에 이제 의대를 뽑았었고 그 다음에는 의대를 안 뽑았었고 또 올해는 또 뽑았고 막 그래요. 논술에서 의대를 뽑았었는데 논술 평균 점수가 76.52, 수학교육과는 83.34. 역시 수학교육과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달라요. 그죠? 그 다음으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가대, 한양대인데 대부분이 이제 수능 100이에요. 그리고 일부 이제 학생부정합격과 한양대는 항상 이걸 끌고 들어가는데 거의 수능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가대도 수능 100, 서강대도 수능 100. 고대가 수능 100과 그다음에 교과 우수 전형으로 한 500명 정도를 교과 20조가 들어갑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해요. 내신 성적을 반영해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원래 수능 100이었는데 내년에 교과 5를 넣겠대요. 5%. 선점 만점이니까 50점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들어간다고 했어요. 서울대는 아예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서 지역균형을 뭐 많이 뽑진 않는데 이제 교과평가와 수능 60, 교과평가 40. 일반전형은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교과평가와 수능은 30, 20대 80으로 뽑습니다. 서울대의 교과평가는 내신을 점수화시키지는 않아요. 학생부 내용을 보고
교수님 두 분이서 A, B, C 평가를 해요. 그래서 AA 만점, A, B 감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죠. 가군, 나군, 다군. 대부분 요거를 그렇게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왜 이게 뭔지를. 그래서 원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가군, 나군, 다군이 전형 기간이에요. 원서접수를 딱 하면은 가군 전형 기간, 나군 전형 기간, 다군 전형 기간. 그래서 그때 뭐 예체능도 보고 실기도 보고 막 하죠. 예. 근데 그게 뭐 큰 의미는 없고 가군, 나군, 다군. 서울대는 나군이죠. 그럼 연고대가 나군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군이에요. 연고대. 서울대가 원래 가군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가 가군이고 연고대가 나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가 나는 가군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날 우리는 가군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형평성을 위해서 아이들. 그래서 피하는 거죠. 자, 서강대는 나다군이 있는데 다군은 지금 35명이 요번에 생긴 거고 원래 나군이에요. 얘는. 어차피 서울대 쓸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쓰다.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된다 해서 얘는 나군이에요. 성균관대하고 한양대가 원래 가나군으로 뽑았거든요. 다군이 계속 생겼는데 얘네도 가나군으로 뽑은 이유는 이제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되는 과와 연고대 애들하고 박치기 시키는 과로 나눠서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중앙대. 중앙대는 다군을 항상 뽑아요. 다군에 굉장히 괜찮은 과들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TC, 그다음에 경영학과. 중앙대. 제일 센 과들이 다군에 뽑아요. 다군에 뽑으면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 가나군에 쫙 쓰고 나면은 의치안을 쓰지 않으면은 다군에 쓸 수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은 중앙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1100번인가 작년에? 그죠? 1500번째까지 갔을 거예요. 그 도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 1000이 넘어요. 모집인원도 많거든요. 190명 막 이렇게 있거든요. 1000이 넘어요. 근데 중앙대는 그걸 계속 고집을 하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순서대로 뽑으면은 그 1500번째 애도 계속 순서들이 좋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가 좀 안 좋으니까 1500명 했으니까 지원해봐야지 경쟁률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지원해야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를 합니다. 첫 해 22학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합격한 애의 70%, 7등한 애의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100분위, 평균 영어 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첫 해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의예과 100,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8, 영어 1등급. 아우, 평균 99.17이죠. 100분위 평균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냥 평균만 발표해요. 평균. 이렇게 나왔을 때, 요 평균 점수, 요 100분위는 100분위 평균이에요. 이게 내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 수능 점수의 100분위 평균. 요거를 보면은, 내가 성적을 봤더니 99.17%가 나왔다. 그럼 서울대 의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의대는 다 안 돼요.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거의 99.9 이상. 그게 위치. 이거는 100분위 평균. 착오가 없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이 지역균형이 또 따로 나옵니다. 지역균형은 23학년, 24학년을 뽑았고 대략 평균대가 이 정도 선이 나왔죠. 99.5, 99. 자, 그리고 연대. 연대는 첫 해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했는데 24학년대 또 이렇게 보여줬어요. 다 오픈을. 서울대보다 약간씩 미묘하게 내려가요. 점수대가. 평균대가. 이거 의대 이때 첫 해 발표 보니까 역시나 수학 100, 국어 100, 수학 100, 과학이 99예요. 아까는 서울대는 98이었는데. 그죠? 얘네들이 더 잘하네요? 그때는 투를 했어야 돼요, 서울대가. 투가 필수였어요. 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100분 이상으로는 얘가 좀 높게 나오는데, 사실은 걔네가 좀 더 점수가 높은 애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영어가 다 매년 발표를 해요. 서울대는 아까 안 발표했죠. 영어가 어마무시하죠. 거의 다 1위에요. 연세대학교가 정시에서 그 주요 대학들 중에는 영어 점수가 가장 비율이 커요. 다른 학교는 대부분 1등급, 2등급, 3등급 갔었을 때 1등급과 2등급 간의 극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영어는. 연세대학교는 5점. 3등급 받는 순간 12.5점이 감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못하게 되죠.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도 첫 해 이렇게 발표하고 둘째 해 이렇게. 대략적인 백분위 위치.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은 성적 나오고 그 백분위 위치. 그러면 특히나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백분위 위치를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CC 프로컷에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가.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초강대. 이제 90%대 초반대로 내려왔죠. 초강대. 그리고 성균관대는 과에 따라서 또 높은 과들이 있죠. 그냥 뭐 글로벌 과라든지 그런 과. 이대고 그다음에 한양대. 공대 쪽이 좀 더 세죠. 자, 오늘 그 설명에 들어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그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 23학년도, 24학년도 이제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이에요.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까지 8번의 모의고사를 봤죠.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앞으로 3학년 때는 몇 번을 볼까요? 3학년 때 모의고사는 6번을 봅니다. 3, 5, 6, 7, 9, 10. 그 다음에 수능이에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과목별로. 이건 우리 학교 등수도 나와요. 전국 100분위도 나오고 밑에 뭐 틀렸는지도 다 나오고 옆에 보면 종합 100분이라는 게 나와요. 국어, 수학, 한국, 내 위치, 96, 상위 4% 이런 걸 보고 내 위치를 파악하면서 오는 거죠. 내년에 3월달에 시험을 보고 5월달에 시험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 위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내 위치구나. 그죠? 근데 그게 깨져요. 3학년 때. 언제 깨지죠? 6월 모의고사. 23학년도 6월 달에는 6만 5천 명 정도의 요 N수생 검정고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요 작년에 7만 5천 명. 올해 7만 3천 명. H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고 우리끼리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요 7만 3천 명의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보죠. 이제 다른 시험이에요. 경쟁 상대. 이런 시험 봤는데 나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그죠? 그 채점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성적표가 나왔더니 성적표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100분위 등급 표준 점수 조합 100분위 뭐 이런 거 없어요. 평가하고는. 그럼 그걸 가지고 UA라든지 진학사라든지 메가라든지 입력을 해서 위치를 봤더니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1차 충격을 받죠. 내 위치가 이렇게 했는데 7만 3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100분위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막 섞어 들어와요. 1차 쇼크가 6월달에 오는데 6월달에 이 재수생 아이들 6월달에 이 재수생 아이들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다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6월달에 재수생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1년 더 하고 있는데 왜 공부한 시간이 짧을까요? 자, 지금 고3 애들은 뭐 하죠? 놀아야죠. 11월 중순에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번 생은 틀렸으니까 다시 수능 공부를 해야지 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수능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기다려야죠. 수시를 썼잖아요. 오늘부터 발표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럼 정시를 쓰겠죠? 정시도 안 됐어요. 추가 문제도 써요? 또 안 됐어요. 2월 중순이 넘어가요. 얘는 본격적으로 3월, 4월, 5월 세 달 공부하고 6월 시험을 본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겨울방학,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동안에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해요. 고3이 되니까. 잘하던 아이들은 원래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아이들도 하려고 해요. 그 기간의 차이죠. 얼마나 연속성이 기느냐. 근데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3월도 보고, 4월, 5월도 보고, 그 다음에 6월도 보고, 연속성상, 공부한 연속성상으로 봤을 때는 재학생들이 훨씬 길어요. 근데 뚜껑을 열면 재수생들 성적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요.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만 하죠. 우리 아이들은 이후 6월달이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이제 결과가 열심히 공부하고 났더니 계약하고 나서 한 3주 있다가 3월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 봤어요. 3월 모의고사 보고 났더니 5월달 중간고사하고 막 섞여가지고 5월 8일 날이더라고요. 올해도 5월 8일이었는데 내년도 5월 8일이더라고요. 어버이날 하필이면 그때 5월도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할 게 많아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돼요. 이때는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2월달에. 2월달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울해서도 안 되고 그냥 정신력이에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9월달이 됐더니 7만 8천 명이 됐고 9만 명이 됐고 올해는 역대 최대 9만 1천 명이 응시했습니다. 얘네들은 또 왜 늘어났을까요? 9월달?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반수생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 극상위권이 있어요. 약간 좀 재수없는 분들이죠. 연고대를 다녀요. 연고대를 다니면서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녀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올해 수능 만점자 11명 중에 재수생 중에 한 명이 의대생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 내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극상위권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밀려요. 수능은 100분이거든요. 그게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 시험 보니까 13만 9천 명, 15만 7천 명, 올해 16만 명.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보는 6월, 9월 수능이 경쟁 상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중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딱 어느 정도 예상은 하겠지만은 섣불리 딱 확정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생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재생들이 성적이 이렇게 역삼각형은 아니에요. 걔네도 이렇게 됩니다. 걔네도 정규분포를 해요. 재학생들도 성적이 이렇게 정규분포를 해요.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럼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밀리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밀리는 게 또 현실이에요. 왜 밀릴까요? 이거예요. 요 보시면은 32만 명이었죠. 3월 달에 재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34만 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본 재학생들은 30만 2천 명, 3만 8천 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안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년도 재학생들 32만 6천 명이 접수했는데 38만 7천 명. 그래서 거의 4만 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봤죠. 그 전년도 역시나 4만 2천 명. 4만 명 정도의 내외의 아이들이 고3인데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얘네들은 왜 안 볼까요? 봐봤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3월, 6월, 9월은 어디서 시험 보죠? 학교에 가야 돼요.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요. 출석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엎드려 자요. 시험 볼 때. 오해만 카드 막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내줘요. 이렇게 내주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항상 있어요. 이 지역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우리 지역만 있나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인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수능날은 어디 가죠? 학교,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고사장을 가죠.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시험 보나요? 아니, 그럼 내가 거기 가지고 엎드려 자다가 침 흘리면서 오해만 써가지고 내야 돼요? 창피하게? 시험을 봐봤자 갈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 가요. 그런 애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8, 9등급이 빠지죠. 그럼 재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생들도 이탈인원이 있죠. 자, 신기한 게 52만 2천 명입니다. 응시 인원은 46만 3천 명. 8, 9등급이면 몇 프로까지죠? 뒤에서 11%. 9등급이 4%, 8등급이 11%. 10% 이상 빠져요. 여기도 10% 이상. 작년에 아마 13% 정도 빠졌다고 했어요. 매년 그 라인이 빠집니다. 걔네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11등이면 11%. 몇 등급이죠? 2등급 딱 걸렸어요. 잘했죠? 자, 그리고 2달 동안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명을 제꼈어. 10등을 했어요. 그럼 10%. 2등급인데 좀 더 안정적인 2등급. 근데 100명이 아니네. 10명, 10% 정도 빠져요. 그러면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에요. 그리고 위아래로 재생이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시 9월달에 원서 접수할 때 최저라는 거 있잖아요. 최저라는 기준을 9월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3합 5, 3합5는 좀 세다. 3합 7, 그죠? 2합 5. 그럼 나 3월달에 맞췄었어. 6월달에 맞췄었어. 미래를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춰가지고 그때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시 상담을 이제 올해부터 했어요. 지금 30명 정도 초청을 해서 1대1로 어머님들 모시고 학생 불러다 놓고 학생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고2 기말고사 이후에 2학년 내신법이 지원받는 과정 수업하면서 실전 수능 요게 핵심이에요. 겨울방학 학습 전략. 이번 상담의 핵심은 겨울방학 때, 지금 겨울방학 때 3학년 1학기 거 내신 준비하는 애가 있을까요? 수능 공부해야 돼요. 겨울방학 때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3월달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 입력하면서 정시 갈 수 있는 대학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수시 갈 수 있는 대학 비교하면서 두 번의 상담을 하고 원서 접수 상담을 하고, 수시까지 해서 여기서 다 끝나면 좋겠지만 정시를 해야 되는 정시 상담을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상담 과정을 진행하는데 3월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영역별 학습 전략입니다. 자, 국어 자신을 믿지 마. 아이들하고 1대1로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국어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점수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국어를 풀 때 대부분 뭘로 풀죠? 언어적인 감각이죠. 언어적인 감각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상식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이의신청 하잖아요. 연도별로 17학년도부터 쭉 한 겁니다. 국어 이의신청 개수예요. 수학하고 영어고 과학도 거의 없고 사탐은 조금 있어요. 근데 국어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많을 때 27문제, 45문제 주고. 올해가 이제 14문항 정도 됐을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국어는 왜 이렇게 이의제기를 많이 하죠? 내 생각으로 푸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의제기를 하죠. 이의제기를 할 때 받아들였던 적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지금 30년이 넘게 수능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였던 적, 국어에서. 재작년에 생명과학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한 번이나 있어요. 그것도 복수정사. 문제가 잘못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누가 잘못됐죠?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사고를 하라고 그래요. 사고를. 왜 틀리면 거기서 대부분 오답책을 안 해요. 그거는 채점만 하고 넘어가요. 수학은 그래도 오답을 해요. 왜냐면 다시 풀어서 그 답을 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내가 선택한 건 답이 아니고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게 답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라고 그 깨달음이 쌓여야 실전에서 내가 좀 더 올바른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안 풀어요, 애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쭉 있으면은 학원을 가거나 인강을 듣거나 과제가 나오죠. 과제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과제를 미루겠다라는 건 수능 이후로 미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는 미루면 안 되고 그거 위에 플러스 국어 같은 경우에 등급대가 좀 애매하거나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아이들은 많게는 하루 지문 5개, 적게는 잘하는 애들 한 2개 정도를 매일 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시간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질문 한 3개 정도 푸는데 실제로 문제는 한 12문제도 안 돼요. 12문제 내외. 그러면 이 12문제를 얘가 2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45문제니까.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지문 읽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아이 성적을 보면서. 그 다음이 수학이죠. 직접 풀 수 있는 시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몇 프로나 이해되니? 못해도 한 80%는 되죠. 보통 나는 100%도 이해돼요. 원래 쏙쏙 들어와. 근데 시험 볼 때 선생님 가르쳐준 게 나와 안 나와? 그럼 다 나온대요. 근데 왜 못 풀어? 네가 안 배워서? 아니죠. 기억의 상실이죠. 기억의 상실. 직접 풀 수 있는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원 다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장님이 수업을 하시면 수능 준비 딱 할 때 수업 파트 딱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질문했던 것도 그 애들 숙제한 거 지금 쫙 받아주시고 본수업 나가요. 본수업 나가면은 많이 풀면 10에서 15문제예요. 어떤 때는 한 5문제밖에 못 풀어줘요. 설명이 기니까 수능 문제가. 그러면은 오늘 10문제 풀었다. 그 판선 수업으로. 그러면은 그날 수학 들은 날 집에 가서 그 10문제를 똑같이 풀어봐요. 그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지겹죠. 얼마나 걸릴까요? 그 10문제 푸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준 거? 2시간, 3시간, 30분도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방금 봤어요.
답도 다 알고 필과정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완전 필요문항만 느릿다 10문제를 풀었을까요? 한 문제 딱 1, 2분이 안 걸려요. 많이 걸려요. 3, 4분이에요. 어려운 문제. 그러면은 처음에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고 이게 숙달되면 15분 컷이에요. 그걸 매일 해야 돼요. 20때까지. 그래야 기본 문제를 안 틀려요. 직접 풀 수 있는 거가 수학은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 그거 물어봐요. 물어보고서 그럼 20대 나왔어. 그러면 풀리다가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를 줘야 돼요. 자기 걸로. 그래서 그날 15분 투자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그게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취약 부분부터 강화해라. 근데 취약 부분이 뭔지 잘 몰라요. 취약 부분 뭐냐 물어보면은 뭐 순서 바꾸기 그게 취약하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휘예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어휘가 부족합니다. 어휘는 끝이 없거든요. 근데 어휘를 위해서 넌 뭘 하고 있냐? 뭘 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상.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 막 단어 외웠던 것처럼 할 시간도 없어요. 모의고사 풀어야 되지, 수능과 풀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에 보캐블러리가 있을 거예요. 수능 관련 보캐블러리. 어떤 애들은 5권이 책꽂이 이렇게 꽂혀있대요. 끝까지 본 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손에 익은 거 하나에 꺼내서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이 날 때마다 정독을 하라고. 그냥 읽어요. 쓰지 말고. 수능은 쓰는 문제 안 나와요. 읽어. 대부분 아는 단어 읽고 처음 보는 게 나와. 읽어요. 쭉쭉 읽어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한 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조금만씩만 풀어서 해도. 그러면 나 겨울방학 동안에 보케블러리 한번 쭉 봤더니 15개 정도 새로운 걸 익힌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럼 성공이에요. 아예 맹탕은 아니었잖아. 웬만한 건 다 알면서 15개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또 봐. 좀 볼 때마다 빨라져요.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그 보케블러리를 4회독을 하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럼 뭐가 되죠? 단어를 어휘를 늘어나면 찍어 맞추기가 돼요. 독해가 막히던 게 찍어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79점 맞을 게 81점 맞을 수 있어요. 그 찍는 거 한 문제로. 근데 나 원래 잘했어. 1등급 2학년 때 가지고 다 1등급이 없고 어쩌다 2등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 애들이 영어를 안 합니다. 그럼 6월 달에 79점 나와요. 실제. 그럼 그때 전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힘들어요. 꾸준히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이 탐구입니다. 탐구는 기초부터 다시.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해야 돼요. 탐구는. 그게 100% 자기주도학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집에 오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죠. 집에 학원 갈 때 이렇게 오면 11시. 그래서 휴대폰 좀 보다가 하다 보면 1-2시에 자잖아요. 그 시간 중에 쉬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시간 중에 2시간을 쉬었으면 1시간. 1시간을 쉬었으면 30분이라도 내가 선택한 탐구 2과목에 노트를 한 권씩 사서 가장 기본적인 책, 교과서가 됐든 자습서가 됐든 문제집 말고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책 그걸 가지고 보고서 노트에다가 단원 정리를 1단원서부터 직접 손으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진쌤이 아마 그런 비슷한 걸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무기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해요. 대부분 아는 단원일 거고 아는 내용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빽빽하게 쓰지 말라고 해요. 띄엄띄엄 한 줄씩. 그래서 단원 정리를 쭉 해요. 하루 화학, 하루 생명 이런 식으로 1월달, 2월달,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단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수능 때 실수를 안 해요. 탐구는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다 어렵나요? 공부를 하는 애들은 15문제고 수월하게 풀어요. 5개는 까다로워요. 그 중에 3개는 풀만해요. 2개는 확실하게 어렵습니다. 그 2개를 푸는 게 수능의 목적이죠. 아니, 그건 학문의 목적이죠. 18개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수능의 목적이에요. 자, 18개까지 딱 다 맞아야 여기에서 그게 1에서 2컷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풀어내야 이게 1등급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습니다. 화학은 이번에 다 맞았어야 되지만 그래요. 자, 근데 어려운 문제는 뒤에 있단 말이죠, 항상. 근데 애들은 기출문제 다 풀고 손수과 수학을 다 풀고 다양한 모의고사 다 풀어보고 시험장에 딱 가보면은 막
풀어요. 다 비슷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막 풀어. 막 푸는데 갑자기 6번. 진짜 수도 없이 풀어봤던 문제. 근데 안 풀려요.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면 헷갈려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잘 푸는 애들, 문제 많이 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6번이에요. 그럼 거기서 시험이 끝나요. 시간이 없어. 30분, 문제는 20문제, 오해할 까지까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를 방학 때 시간 될 때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3월달에 상담을 다시 오게 되면은 제가 그 노트를 물어봐야 했느냐. 그럼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3월이 되면 이런 유형에 있게 성적을 입력합니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입력하면 내 위치가 나오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데. 이게 정시고 이게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데. 파란 게 국가전형, 노란 게 종합전형. 이 위치를 보여주면서 유형의 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보여줘요. 이제 애들마다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아직 발동이 안 걸린 애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려고 해요.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막연하거든요. 시간표도 안 짜놨고 그냥 학원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하는데 결국은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도와주는 거지 그걸 맞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